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?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만든 거잖아요. 이게 농담입니다. 네.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되는데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온갖 구설수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주제로 조국의 조기 등판 이 얘기를 좀 짧게 해볼게요. 사실 뭐 조국 혁신당이 이제 뭐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됐는데 결국 이제 당내 성비위 폭로와 이에 대한 당의 미흡한 대처 논란 이런 걸로 뭐 이제 당 뭐 대변인이 탈당을 하고 오늘 또 상임 고문이 탈당을 했습니다.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혼란 와중에 결국 구원투수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등판을 시켰습니다. 그래서 내일 이제 뭐 비대위원장 여부가 최종 결정될 텐데 뭐 이거는 뭐 사실상 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조국 대표가 이제 원래 11월에 등판하려고 했는데 조기 등판을 해서 이제 위기에 빠진 조국 혁신당을 이제 수습을 하려고 나섰는데 이런 국면 조국 전 대표의 조기 등판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명 대통령의 사악한 의도였나요?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이 지금 처해지게 만든 거잖아요. 그런 얘기도 있어요. 나오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면 얘기 나올 때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아니 뭐 우리 여기서도 얘기했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조국 전 대표가 나온다고 해서 그게 곧 정치적 미래가 막 밝아지는 것도 아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걸 바라고 뭐 사면했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. 앞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 앞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뜻하지 않게 지금 이 문제로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어요. 근데 저는 글쎄요 조국 전 대표가 미리 이제 성비 문제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. 이런 지적들은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비대위원장 카드까지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조국 혁신당은 진짜 수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잖아요. 이름이 당명에 조국이 혁신당이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 당을 질서 있게 수습해 나가면서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국 전 대표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임을 또 맡게 되면 어깨가 훨씬 무거워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수습을 못하고 계속 당이 시끄러워진다. 그러면 아니 집안도 못 단속하는 사람이 뭔 정치하냐고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저는 그러니까 사안도 사안이고 물론 굉장히 아플 만한 일이지만 조국 비대위원장이 체제가 들어선다고 하면은 잘 정리될 거라고 봐요. 그 정도도 정리 못하면 어떻게 공당입니까?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고요. 피해자들도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렇게 하면서 이런 문제는 한 번 또 불거지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. 감정의 앙금부터 시작해서 2차 피해 문제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꾸준히 진정성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좀 해결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참 사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사실 조국 혁신당에 대한 기대가 좀 올랐는데 이 문제로 확 떨어지고 지지율도 맞아요. 정체되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사실 조국 혁신당을 공개 비판하는 논평을 냈어요. 이게 되게 참 이례적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이제 시험 때 올랐는데 뭐 이제 조국 전 대표의 향후 이제 행보 뭐 이제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농담입니다. 네. 네, 농담이지만 쑥과 마늘을 좀 더 드셨어야 되는데 쑥과 마늘을 좀 충분히 먹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기에 나오시는 바람에 이게 온갖 구설수에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글쎄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굉장한 위기죠. 과거에 그 표창장 위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구속까지 됐던 그런 사태와 더불어서 지금 나온 다음에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. 그런데 그렇죠. 지난번에 무슨 그 한 달도 안 됐습니다. 된장찌개 그 사진이라든가 이번에 또 귀 이렇게 대고 있는 그 페북 프로필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사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지지자들에게도 조차도 실망을 주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미심적인 눈을 보이던 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실망을 주고 있어서 저는 조국 대표가 지금 위기 상황이다, 매우 위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또 그 당내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비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.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그리고 뭐 어떤 일을 한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반응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. 당신도 당사자 아니냐? 당신도 당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이
거기 가해자 중에 한 명 아니냐. 네. 근데 그 사람 감싸주려고 지금 이렇게 미적미적 해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. 그래서 저는 그냥 예상하기에는 어차피 11월 달에 당대표 또 되실 거 아니에요. 네. 또 본인이 비대위원장하고 비대위원장하다 다시 당대표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 저게 그냥 조국 사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 같아서 차라리 좀 제3자를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그 뭐 남의 당 얘기니까 제가 뭐 드릴 수는 없고요. 하여간 조국 전 대표 굉장한 그런 정치적 위기 상황이고 극복하기도 별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인식 때문에 아마 비대위원장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부 목소리가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나가봐야 지금 화살만 막 맞습니다. 잔뜩 막 맞아요. 맞을 맞습니다. 상황이니까 조금 더 참았다가 그냥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 대표가 되면 어떻겠냐. 그렇죠. 그 사이에 당은 또 이 문제 수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. 근데 그게 정치라는 게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. 저도 요즘에. 그러니까 진짜 이런 갈등들이 요소가 나올 때 그걸 잘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거는 뭐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조국의 능력을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다. 네, 한번 그걸 잘 보겠습니다. 지켜보면 좋겠고요. 네. 네. 민주당하고는 좀 긴장 관계가 상당 부분 지금 형성이 돼가고 있는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조국 전 대표가 피해갈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좀 견제구가 계속 날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올해 연말 지나서 내년 초까지 가는 시기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나 아니면 그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그 사이에 진짜 뭔가의 그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또 조국혁신당이 공당으로서 계속 뭔가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거나 설득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. 아마 그걸 조국혁신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굉장히 하여튼 중요한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.